안녕하세요. 로렌 원장 이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단순하게 입술 필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입술 성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입꼬리 수술하거나 입술 성형을 했을 때 보통 대부분 다 예쁘긴 하시지만 간혹 가다가 수술 자국에 눈에 띄거나 입꼬리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흉터는 좀 생겼는데 입술에 오히려 말림증이 더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타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입술에 이것을 재교정을 해야 될 때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약 90% 이상에서는 저희가 노메스 입꼬리 필러 또는 입꼬리 절찰법을 이용해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정을 해줄 때 입술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해서 입술의 볼륨감을 조금 변화시켜주고 있고요. 이렇게 입술의 볼륨감을 변화시켜주면 눈에 좀 더 많이 띄었던 흉터가 눈에 덜 보일 수 있게 숨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입꼬리가 떨어져 있던 부분을 입꼬리 수술로 충분하게 올리지 못한 경우에 저희가 입꼬리 필러 또는 입꼬리 결찰법 등을 이용해서 입꼬리 라인을 좀 더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면 입술의 모양이 좀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고 예쁜 미소와 보기 좋은 입술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회복하는 것은 일반적인 노메스 입꼬리 필러나 입꼬리 결찰법과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아무래도 붓기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흉터가 없기 때문에 보통 흉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필요는 없는데 흉살, 다시 말해서 수술하고 나타났던 흉살 쪽에 다시 붓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흉살에 의해서 나타난 붓기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찰법을 할 때는 아무래도 흉살 때문에 저희가 묶을 때 조금 강하게 묶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붓기가 좀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보통 저희는 3주에서 4주 정도의 붓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흉살의 강도에 따라서 그 붓기가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 묶어놨던 부분이 흉살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좀 풀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뒤에 상태를 보고 다시 재규정하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입꼬리 필러로 또는 입꼬리 결찰법으로 입꼬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적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거는 흉살 때문에도 그렇고 실은 우리 입술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적 입꼬리가 좀 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입꼬리가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좀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분들은 입꼬리 올라가는 정도가 조금 약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수술하고 나서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도 저희가 입꼬리 필러 또는 입꼬리 결찰법을 이용해서 입꼬리 라인을 잡아주면 입꼬리는 충분히 잘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잘 잡아주면 그게 영구적이진 않아요. 저희가 쓰는 필러는 다 녹는 필러고 저희가 입꼬리 결찰법 할 때 묶어주는 것도 다 녹는 실입니다. 이렇게 녹는 실을 사용하는 이유는 녹으면서 그 라인이 좀 더 잘 만들어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녹는 실을 사용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입꼬리 운동해주고 입술에 미소 짓는 연습을 해주면 수술하고 나서 얘네들이 다 녹아 없어져도 입술의 모양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구순열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구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태어날 때 우리 엄마 뱃속에서 얼굴이 발생할 때는 양쪽에서 얼굴이 발생해서 갖다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붙어서 다 하나씩 일치해야 되는데 이때 제대로 붙지 못하고 살짝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약간 선천성 기형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먹는 데도 좀 지장이 있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보통은 대부분 어렸을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구순열, 구순이라고 하는 게 입술이란 뜻이거든요. 열,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입술에 틈이 생겨서 벌어져 있는데 그거를 묶어놨는데 이런 분들이 점점점 자라면서 입술의 형태가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지만 간혹 가다가 변형됐던 입술이 예쁘게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기능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입술이 움직일 때, 웃을 때, 표정 지을 때 다 괜찮은데 입술에 볼륨감이 잘 생기지 않는다든가. 왜냐면 입술에 흉살이라고 하는 게 한번 발생하고 그 흉살이 잘 이루어지면 잘 만들어지면 괜찮은데 성장하면서 얘도 같이 커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됐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입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렸을 때 수술을 해서 입술에 상처가 나거나 그런 흉터가 발생하면 흉살이라고 하는 게 자라면서 같이 올라오게 돼요. 그로 인해서 입술에 말림증이 생길 수 있고 입술이 좀 더 볼륨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입술에 입체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 노메스 입꼬리 필러나 입꼬리 결찰법을 이용해서 입술의 모양을 잡아주게 됩니다. 입꼬리 방향을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대부분 입술의 입체감을 조금 더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힘든 거는 흉살입니다. 수술을 하고 그 수술하고 난 자리에는 필연적으로 흉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흉살이 정상적인 조직처럼 똑같이 잘 이루어져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흉살 쪽에 필러를 채우거나 또는 그 흉살을 묶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일반적인 조직보다는 조금 덜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술을 할 때 한 번에 다 교정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교정하면서 입술의 모양을 좋게 만듭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게 입술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90% 이상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육 자체의 모양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입술의 모양은 점점 좋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시술을 조금 해서 모양의 입체감을 만들어주고 모양 자체가 좀 더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웃는 연습, 다시 말해서 입꼬리 주변에 있는 근육 중에서 큰 광대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큰 광대근의 힘을 좋아지게 하면 좋아지게 할수록 입술의 모양도 좋아지고 얼굴 전체적인 표정도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시술하고 나서 열심히 입꼬리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 구안나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입구자에 눈한자예요. 눈과 입이 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한쪽의 눈과 입이 틀어져서 나타나는 걸 구안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구안나사가 실은 안면신경마비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안면신경마비, 다시 말해서 얼굴이 틀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서 이 원인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혹시라도 머리 쪽에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전체 안면신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받으셔서 후유증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잘 치료를 받으시면 약 한 70에서 80% 정도는 후유증 없이 잘 아문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후유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치료를 필요하게 돼요. 단계별로 치료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병원에 의뢰 오는 분들은 대부분 입술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오게 됩니다. 한쪽 입꼬리는 잘 올라가는데 한쪽 입꼬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보통 시술을 하게 됩니다. 시술할 때는 저희는 노메스 입꼬리 필러 또는 입꼬리 결찰법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한쪽만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꼬리 올라가는 근육은 큰 광대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면신경마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양쪽 입꼬리가 서로 다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하물며 안면신경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대칭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쪽을 잡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쪽 다 잡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쪽은 입꼬리 필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입꼬리 방향을 정해줘야 되고 이쪽은 안면신경이 있었던 부위는 입꼬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강하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입꼬리 결찰법을 이용해서 입꼬리 방향성을 저희가 좋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입꼬리에 올라가는 근육만 제대로 잡혀 있다면 그 근육에 맞춰서 입꼬리 방향성을 맞춰주는 거는 정확하게 맞추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대칭성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입술의 입체감, 보통 시술하고 나면 이제 근육에 힘이 빠지게 되면 그 근육의 볼륨이 빠지면서 결국 입술도 볼륨이 빠지는 겁니다. 결국 입술의 안쪽에 말림증이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 그 입술의 말림증을 같이 교정해주기 위해서 입술 필러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수한 경우에서 입술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특수병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저희 노메스 입꼬리 필러나 입꼬리 결찰법을 이용해서 교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정하는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의 모습보다는 좀 더 보기 좋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렌 원장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